해외 부동산 펀드 손해배상 피해 및 손실 회복을 위해서는 언론은 자본주의 시스템과 경기 불확실성 등에 의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가 치솟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전하였습니다. 이에 화폐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현금으로 자산을 보유하기보다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 각종 재테크 수단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 선호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언급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부동산은 삶의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언제나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처로 여겨지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여러 종류의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는 분들이 많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전문가들은 단순히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품 중에서 해외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는 재테크 방식을 이용하면 직접 부동산을 매매하지 않고도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를 통해 수익을 내기 위해서 거액을 소모하거나 매 거래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으며 자유롭게 원하는 금액만큼 투자가 가능한 장점으로 인하여 성행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종류의 자산보다 위험 요소가 적으며 유수의 자산운용사가 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보장된다고 판단하여 해외 부동산 펀드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된 분들도 상당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며 펀드를 통해 수익 구조의 안전성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손해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경치 침체의 악영향뿐만 아니라 해외 부동산 투자 사기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해외 부동산 펀드 수익 구조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였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나 임대업체에서 개발 혹은 임대로 인한 수익을 뻥튀기 하여 투자를 종용하거나 계약 내용과 상이한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공동투자를 통해 매수한 건물이 사기인 경우 등 다양한 수법의 부동산 펀드 사기가 벌어지고 있으며 해외 부동산 펀드 투자 역시 피해를 입기는 매한가지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외 부동산 시장의 경기가 장기 침체를 겪게 되면서 국내 시중은행에서 판매한 해외 부동산 펀드 상품에 막대한 손실이 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고 언급하였죠. 관계자들은 일반적인 해외 부동산 펀드 수익 구조는 해외 상업용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여 지분을 취득하여 임대 수입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해외 부동산 펀드 만기 전에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여 최종적인 매각 차익을 추구한다고 언급하였는데요. 하지만 전 세계 공통으로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투자 수요가 극심하게 감소하였으며 코로나 이후 비대면 근무 활성화로 각종 상가와 사무실에 공실이 발생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된 상황이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임대 수익은 물론 부동산 매각이 어려워지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마저 제기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원금 소실 위험까지 전망되는 홍콩 ELS 손해배상 사례처럼 시중은행에서 판매한 해외 부동산 펀드 상품 피해에 대하여 각 금융권의 책임을 물으며 해외 부동산 펀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홍콩 ELS 손해배상 사례를 살펴보면 홍콩 ELS는 홍콩 H지수 근간의 주가 연계증권 상품으로 시중은행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상품이라고 전문가는 전하였습니다. 5대 시중은행에서 무려 14조 원 규모 이상의 액수가 투자될 정도로 투자 열기가 대단한 상품이었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전체 투자 액수 가운데 5조 원 이상이 무려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하게 되었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하였죠. 일반적으로 투자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자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게 되지만 시중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임에도 이를 경고하지 않고 마치 수익과 원금이 보장된 것처럼 적극적으로 홍콩 ELS 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법조인은 시중은행에서 녹음 음성을 트는 것으로 설명을 대체하는 식으로 담당자의 자세한 설명을 누락하고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였다고 설명했는데요. 게다가 고령자에게 집중적으로 판매를 한 정황이 드러나게 되었고 심지어 투자 경험이 전무한 80세 가까운 노인에게 별도의 구체적인 설명 없이 서명과 가입을 유도한 정황까지 드러나게 되었다고 전하였습니다. 이처럼 시중은행 측이 위험성에 대한 경고와 설명을 누락하면서 고의적으로 가입을 유도한 사실이 발각되어 홍콩 ELS 손해배상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은행 측에서는 과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부동산 펀드 손실 국면 역시 유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수시로 해외 부동산 운영 현황을 검토하면서 위험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였습니다. 국내 시중은행에서 판매한 해외 부동산 펀드 투자금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1,000억 원 상당의 만기가 올해 상반기에 도래한 상황으로 하반기에도 1,510억 원 규모 만기가 돌아오게 되면서 원금 소실 위험까지 발생한 상황이라고 언급하였는데요. 우리은행의 사례를 살펴보면 펀드 환해지를 목적으로 6,662만 유로에 해당하는 통화스와프 파생 계약을 맺었지만 해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해외 부동산 펀드 매각이 어려워지면서 외과 회수 역시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전문가는 설명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은행에서는 환해지 계약 만기 일자가 지나게 되면서 지급 불이행 사태로 인해 연 15%에 해당하는 지연 이자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관계자는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로 우리은행은 한국투자리얼에셋 운영을 대상으로 미지급 정상금과 지연 이자를 포함한 73억 원가량의 액수에 대한 해외 부동산 펀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산 매각 실패로 인해 통화스와프 파생 계약의 지급 불이행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서 해외 부동산 펀드 수익률 전망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홍콩 ESL 사례처럼 고객에게 부당하게 매입을 권유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외 부동산 펀드 손해배상에 대하여 법무법인 AL처럼 금융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수의 해외 부동산 펀드 손해배상 승소 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형 로펌 금융팀 혹은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회계법인 등 금융 분야와 관련하여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대표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이 상대하기 어려운 해외 부동산 펀드 손해배상 사안에 대하여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하므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단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전문 변호사와 해외 부동산 펀드 손해배상에 대한 자문을 비용 지불 없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